Here's 49번째 guest. chat.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예, 맥북을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되거나 좀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예, ifixit.com이라는 웨브사이트 들어가서 보거든요. 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 있는 툴의 종류, 그다음에 분해된 사진 한 컷씩 다 찍혀져 있고, 예. 그다음에 맥북에 이제 모델별로 2009년 모델, 2013년 모델 쭉 이렇게 다 있으니까 사실 거기 들어가면은 네이버 검색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해서 좀 꼼꼼하게 올려주신 분의 글을 읽는 것보다 예. ifixit.com에서 보는 게 훨씬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그 사람 개개인의 뭐랄까 컨텐츠에 예. 굉장히 의존한 그런 방법인 것 같고, 또 좀 무성의하게 퍼나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글을 맞아요. 쓰는 게 아니라. 예, 보면 검색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원소스를 계속 퍼다 날아서 결국 이제 조회 건수만 많이 올라가지 별로 예, 컨텐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많은데,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런 게 이제 많이 걸러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예,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영어 공부 관련해서는 예. 포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찾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예. made from과 made of가 어떻게 달라요? 이제 혹시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저희가 어떻게 배웠는지? 저는 학교에서 거의 제대로 배우질 않아가지고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못했습니다, 저는. 예, 저희는 어떻게 기억나냐면 made of는 물리적인 변화, made 예, from은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 포도와 포도주를 봐라, 화학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made from을 써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모양이 바뀌었을 때는 made of를 써야 돼, 이렇게 막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 포럼에 들어가서 찾으니까 어떤 분이, 여자분이 이제 써놨는데, 딱 봤는데 이게 뭘로 만들어진지 재료가 보이면 그러면 made of다. 예를 음, 들어서 통나무로 만들어진 집. 그런데 딱 보니까 나무 대충 툭툭 쳐가지고 도끼질 몇 번 해가지고 그냥 집을 만들었네? 그러면 예, 그건 made of야. 그런데 음, 이게 나무로 만든 거야, 아니면 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뭔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made from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되게 확실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토픽을 해서 써놨는데, 예, 어, These shoes are made from tire. 이 신발들은 타이어에서 만든 거야 그러는데, 타이어를 진짜 폐 타이어를 조각 내가지고 예, 끈을 묶어서 이제 신고 다니시는 분의 사진이 어, 구글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그걸 딱 보여주고, 야, 이거 보면은 신발이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 학생한테 물어보면, 타이어 아니에요? 그래, 딱 보이지? 그럼 made of야. 음, 예, 그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이렇게 직관적인 거예요, 설명이. 맞아요. 예, 그래서 벽돌로 지은 집 사진 보여주고, 이 집 뭘로 지어진 것 같니? 벽돌이 다 보이니까. 예, 그럼 made of야. 예, 예, 그리고 끝났어요, 설명이. 아,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예, 굉장히 아니, 어렵죠, 뜻이. 영어도 예, 어려운데, 영어에다가 그런 용어를 섞어가지고 설명을 꼭 해야 될까? 예. 예,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보면은 그 영어에서는 그냥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네. 한글로 번역된 책에는 항상 함수라고 네, 나와요. 그게 왜 함수로 된지 그냥 기능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런 기능이야. 이 명령어는 이런 예. 기능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걸 왜 그, 함수로 하는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막 머리가 막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 예. 그게 왜 그런 수학 교과서에 그 예. F라는 게 펑션이 이제 함수로 나오니까 아, 그걸 왠지 그냥 모르지만 가져다가 그걸 썼군요.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려운, 정말로 지금 영어 문법 책에도 보면요. 너무 아, 어려운 한글이 너무 많아요. 한글이지만 정말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그런 한글들이 많아요. 저 정말 싫어합니다. 동명사에 무슨 용법이래. 어이, 무슨 얘기야. 그렇죠. 아, 그것부터 머리가 깨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가주어, 진주어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문법책을, 그 영어로 된 원서를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적혀진 문법책을 보는 게 아니라, 예, 너무 명확해요, 설명이. 맞아요. 예, 네, 근데 한국 문법 교재의 설명을 보면 쓸데없는 설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용어, 예. 쓸데없는
뭐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고 뭐 분사구문 그러는데 어, 정말 예, 어떻게 분사구 뭐야? 평생 듣지도 못, 한번 쓰지도 못할 그런 단어를 쓰니까 예, 왜 영어를 그렇게 배워야 할까? 예, 어, 무슨 용법 그러냐요. 현재 완료의 뭐 결과, 경험 완료 그랬는데 현재 교사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교재 만들 때 그 예. 고등학교 여자 교사분이 있어가지고 어, 도대체 현재 완료의 완료와 결과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라고 물으면 본인도 잘 모른대요. 그걸 미국인한테 물어보면은, 일반 미국인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대답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 미국인한테 만약에 저한테 이제 그 언어 교환하는 사이트에서 어느 미국인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게 한국말에 뭐뭐조차와 뭐뭐마저가 뭐가 달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예, 예, 뭐 너마저, 너조차 분명히 좀 다른 건 알겠는데 무슨 예, 문장이나 상황을 주면 예, 맞아, 너마저로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너조차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냥 너 마저와 뭐뭐조차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식은땀 나는 거예요. 어, 근데 현재 완료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설명해 줘 그러면 원어민도 아마 똑같은 느낌일 겁니다. 맞아요. 막 저, 화낼 수도 있어요. 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정말 그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화를 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진짜요? 하는 얘기가, 네. 문법 질문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 나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네, 똑같은 말 어떻게 보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누가 한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네네네. 문법적으로 왜 그런 거, 문법 용어를 말하면서 얘기하면 저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저도 네, 몰라요, 저는. 대답을 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뭐, 네. 은는 이가 쓰는데 은는과 이가는 어떻게 달라요? 내가라고 한 것과 나는 뭐가 달라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막막하죠. 그거를 정말로 언어학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럼요. 이거를 들었을 때, 이거를 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해요. 일반 사람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 만약에 뭐 제가 비유를 들면 예, 체스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예. 체스를 잘 두려고 모든 체스의 경우를 내가 다 암기를 하겠다. 마스터를 아, 하겠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체스 뭐 뭐라 그러죠? 마스터가 되겠다. 예. 이런 접근 방법이 영어를 잘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모든 걸 다 갖춰서 모든 문법의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익혀서 영어를 잘하게. 그러면 영어가 잘 되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예. 많이 경기 많이 해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많이 더 보면 한 수 한 어, 수 배우고 그러다 느는 거지. 맞아요. 뭐 체스 매뉴얼 사가지고 다 외워서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겠다는 접근 방법을 하시면 아마 지치실 거예요. 예. 새해 계획이 매년 영어 잘하기로 될 겁니다. 예. 예,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Chad,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I'd like to say, yeah, this is from Steve Jobs. 어, This is one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my life, and he said that stay foolish, stay hungry. And it 어, doesn't really matter what others say to you about how you learn English, how you gonna do it, but just stay simple. I mean, keep spending time for that and stay and just be there. I mean, try to use English every day and try to read something in English. Anything you just try to listen to it and watch it. Doesn't matter what you do. Just spend some time. And please, please don't listen to what others say. Like, well, you'll be great in English in 100 days. You just need to memorize 300 magical expressions. You 음, just need to memorize this rule and that rules. All those things are bullshit. Sorry to say that, but sorry about my language. But please just don't do that. I mean, uh, the fundamentals don't change. You have to spend time and you have to sleep on it. That's it. So
stay foolish actually that's a stay smart. 음. And stay hungry means you got to have motivation in you. It's not coming from outside. It should come inside from you. So stay hungry, stay motivated. That's what I want to say. 와.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꾸준히 그냥 묵묵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네. 세상에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 알약 하나 먹으면 뱃살이 빠져요. 뭐 뱃살이 빠지는 뭐 마법의 운동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영어도 이것만 하면 된다. 뭐 300문장만 암기해봐. 예, 암기하면 그 뒤에 또 암기해야 될 거 또 생겨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22,000단어, 33,000단어 이렇게 불가능한 거에 예. 도전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조금씩 그리고 나랑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시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계속 투입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너무 이렇게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런 것들은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Too good to be true. 정말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그 가장 이제 인플루엔셜 퍼슨이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쳤나요, 스티브 잡스가?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우리는 남들과 조금 나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들 다르길 바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never compromise,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누군가 남과 타협해서 결과가 좋았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드라는 분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면서 그분은 굉장히 본인의 입장이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교수법이나 아니면은 접근 방법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조금도 이제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서는 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펀더멘털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랬는데 조금 더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타협하는 순간부터 그 타협이 된 사람도 그렇고 타협을 하려는 사람도 그렇고 만족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도 이제 프로젝트를 뭐 교재 만드는 프로젝트가 됐던 아니면은 어떤 뭐 학원 수업이 됐던 교재 만드는 블로그든 그렇든 남들과 조금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쓸 때도 보통 이제 제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책 다 쓰고 나서 벤치마킹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은 그게 시작이잖아요. 벤치마킹하고 뭐 그렇죠. 그 뭐 스왑 분석이라고 해서 뭐 강점, 약점 그런 거 다 분석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제품 만들어야지라고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리고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거야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 일단 하는 거. 그리고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라고 돌아보면 정말 좀 특이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하지라고 안테나를 세워놓고 막 비교를 하다가 내가 뭔가를 만들면 정말 남들과 조금 다른 게 조금 나은 게 나오지 전혀 새로운 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책 썼을 때도 책 다 쓰고 이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놓고 나서 그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발음에 관련된 책들을 쭉 봤는데 안 보길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보길 잘했다. 왜냐면 그걸 봤으면 또 뭐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거기서 고기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dime or dozen 그러는데 다 고만고만한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었던 게 근데 운이 좋았던 게 이제 길벗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대만에서 출판되고 EBS에서 이제 EBS랑에서 제 판권을 사갔던 부분도 컨셉이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겠다. 그런 생각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도 정말 대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가능하면 이제 좀 독특한 거, 좀 특이한 음, 거, 남들이 안 해본 거, 남들이 안 네네네. 하고 있는 거, 이제 니치 마켓이라고 하기도 네네. 하잖아요. 좀 그런 네네. 거를 좀 팔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미국에 이제 스타트업이 많잖아요. 요새 이제 네네. 특히 실리콘밸리 이제 무모한 네. 도전을 하는 그런 네. 젊은이들이 많은데 새로운 걸 네. 시도하고 한국에도 그런 어떤 변화가 많으려면 그러니까 영어도 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이런 네네네. 방법들이 퇴폐돼 있는 방법인데 어찌 보면 네네. 네. 그거를 안 하고 다른 네.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한 사람들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think different 정말로 네네.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네네. 그런데 또 think different 외에도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be 네. different. 아, 그러니까 네. 예,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어찌 보면은 싸이가 네. 이제 엄청나게 떴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그게 네네. 미국에서 뜨려고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미국 사람이 네네. 보기에 되게 특이한 걸 만들어 가지고 네네. 자연스럽게 뜬 네네. 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요즘은 이제 다양성의 시대라고 봐요. 이제 아, 옛날처럼 맞습니다. 한 줄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가 아니라 네네. 정말 1번부터 100명까지가 음, 정말 다 다양하게 자기 분야에서 네네. 정말로 그 분야에서 잘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성공하는 네, 길이라고 네. 봐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능해진 21세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능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마존의 성공의 비결은, 예. 어,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대형 서점들 뭐 생각나시는 거 혹시 어떤 서점 기억나시나요? 한국의 대형 서점이라고 하면 뭐 교보, 교보문고, 예, 영풍 뭐 이런 거 예, 생각나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처음에 출판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예. 서점 컨택하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아, 만약에 자비 출판, 내 돈으로 출판을 한다면 내 예, 책이 교보문고에 꽂힐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 매장 담당하는 사람 디스플레이가 그런 게 있어요. 책이 정면이 보이느냐 아니면 예, 옆면이 보이느냐 또는 음, 책이 사람들 시선이 잘 가는 상단에 꽂히느냐 저기 이제 무릎 꿇고 앉아야 보이는 거기에 아, 구석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책이 매출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와, 그렇군요. 자비 출판을 하면 거의 뭐 책 등이 저기 조명도 잘 안 드는 구석에 처박힐 가능성이 높아요. 오, 뭐 이번 달에 신간 이런 거에 꽂혀야지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안 되는 음, 거죠. 아,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의 80%가 그런 한 권, 두 권 팔리는 책에서 나온대요. 음, 한국에서는 대박이 나야 먹고 사는데 예, 아마존은 거꾸로 한 권, 두 권 파는 책으로 먹고 산대요. 와,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롱테일이라고 그러는데 전기분포 이제 쭉 그리다 보면 네. 학교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종분포 그래가지고 저는 전기분포 잘 모릅니다. 저기 끝에 이렇게 저기 끝단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예, 사람이 아니라 극단치에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예전에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유통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횡포가 심하죠. 언론의 횡포라는 것도 결국 유통 채널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신문 기자가 하는 말이 거의 뭐 법처럼 이렇게 들렸는데 요즘은 뭐 아무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예, 우리가 모델을 그 롱테일의 모델,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만 찾아도 이제 시장이 충분하다. 아, 그래서 난 주류를 쫓아가기보다는 특이한 사람 한두 사람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만들겠다. 음,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인터넷이 있고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런 게 유통 채널이 생기고 예, 또 뭐 애플처럼 아이북스 오서 이런 것처럼 내가 책을 직접 출판할 수 있고 출판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책을 그렇죠. 출판할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뭔가가 생기고 있는데 예, 한국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아이북스 오서 이런 게 나왔던 이유가 컨텐츠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그리고 그렇죠. 유통할 수 있게 애플이 예. 열어준 거거든요. 물론 아마존도 애플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지금 네, 열어줘서 뭐 네, 온라인으로 이북 출시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한빛소프트 일할 때 이제 개발자하고 이제 얘기를 예, 나누면서 예, 이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애플이 앱스토어를 들고 들어온 건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운 거였대요. 예, 왜냐하면 옛날 그 플립폰 아시죠? 이렇게 예, 에,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의 모델 그 핸드폰면 예, 게임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진짜 재미없는 게임들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조잡하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만약에 LG 폰에서 나오는 게임이면 그 LG 폰에 들어있는 게임은 LG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음,
근데 하청업체가 만든 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줘서 만든 건데 어,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뭐 접대다, 뭐 리베이트다 그래서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어, 그리고 한 번 납품이 되면 계속 그 회사 제품을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낚시 게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핸드폰에 어, 있는 지하철에서 정말 심심하면 예, 정말 할 게 없으면 이제 핸드폰 꺼내서 게임하는데 그런데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컨셉을 들고 오면서 아무나 개발자가 소비자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니까 갑자기 게임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 거예요. 음, 휴대폰에 깔리는 게임이 이렇게 좋아진 건 스마트폰 때문인데 어,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컨셉을 들고 온 그 결과거든요. 근데 음, 그 전에 개발자들은 게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LG의 구매 담당자하고 술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정말 작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정말 조잡하게 만들어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한 팔린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은 좀 그런 구조가 아까 예, 말씀하셨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또 영어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 네이버를 예, 상대하지 말고 영풍문고, 교보문고를 상대하지 말고 아마존을 상대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첫 책은 이제 길벗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는데 뭐 교보문고에 내 책을 꽂아둘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인쇄가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근데 그 음, 아마존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하면 70%가 자기 몫이 되잖아요. 자기 몫이 되는데 예.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 10% 미만이에요. 와, 사을 정말 가져가는 작네요. 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유통구조가 그렇게 복잡해서 그래요. 어, 네, 그러니까 정말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져가고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와, 충격적인 현실이네요. 네, 정말 새로운 정보, 좋은 정보 제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본인의 컨텐츠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말 안 되면 네이버 블로그라도 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지. 어, 저도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뭐랄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예,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 좀 다르면 뭐 뭐랄까 요즘에는 입사할 때 입사 면접하는 것도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음, 어느 회사에서 뭐 누가 어떤 문제를 냈대 그러면 그걸 공부해서 모범 답안을 만드는데 예,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뽑을 거예요. 어, 왜냐면 뭐 한 명을 뽑으나 두 명을 뽑으나 생각하는 게 똑같으면 한 명 뽑아서 일 시키지 두 명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함의 조합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음,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사람들을 많이 뽑고 싶을까?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어, 뭐 100명을 뽑았는데 생각하는 게 하나로 나와 그러면 사람을 100명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모범 답안과 그다음에 뭐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예, 벗어나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시장과 그런 뭐랄까 좁은 기회를 좀 벗어나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밥은 저도 먹고 살아야 정말 되니까. 공감합니다. 예,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네네. 덧붙이자면 굉장히 뭐랄까, 저도 그런 면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도 정말로 네. 그렇게만 살고 싶은 사람인데, 네네. 참 현실이 안 따라줘서 자기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엔 더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옛날에 정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는 예, 진짜 저도 그런데 학생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한 10가지 이상 안 나올걸요, 직업이. 아, 너무 획일적으로만 교육을 받으니까. 그나마 요즘은 인터넷이라도 있어서 찾으면 나오지. 예, 옛날에는 뭐 정말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였으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다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인터넷이 네, 정말 혁명이네요. 그렇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네.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Well, the answer will be really simple. You need to read a lot, but most of all, you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what you read. 음, Don't try anything you don't understand. That's the rule. Yeah, read a lot, but you got to be able to understand what you read. 아, 예. 대부분의 이제 네, 영어왕 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공통적으로 이제 읽기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네, 읽어야 된다. 정말로 네네, 그거는 정말로 계속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읽어야 그럼요. 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해가 70%는 돼야 읽어야 된다. 네네, 네네. 예. 정말 이거는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이해할 수 있는 걸 많이 읽어야 된다. 네, 딱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Well, honestly, my writing skills are a lot lower than other skills, especially listening, reading, and speaking skills. Because number one reason is I don't need to write. 음, Well, yeah, every day. I mean, how many times do we have to write, right? So that's the reason for that. And again, you have to write. And some people say you need to read first before you start writing exercise. And others say still you need to write a lot to become a good writer. And I'd like to say you need to read a lot first, because the writing is not just writing, but you got to have an idea in your mind. To have an idea, you got to have many ideas in your mind as well, and you need to organize it first. Then it'll become writing. So again, you need to read a lot to become a good writer. 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예,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읽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읽기를 많이 해서 그래야 이제 쓰기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네, 쓸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도 일단은 모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챗님께서는 이제 그 라이팅은 이제 많이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네, 많이 네. 쓰실 것 같은데요. 컨텐츠 제작하니까 정말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을 보면, 그러니까 예. 저만 보고 보면, 예. 하루에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주로 듣거나 읽거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는 거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예. 그다음에 읽는 건, 뭐, 저 같은 경우는 소설 같은 걸 읽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예. 일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읽기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읽기를 가리키는 접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뭐,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쓰고 있는 뭐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찾으려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쓰는 건 사실은 다 이해가 되고 생각이 정리된 걸 옮기는 단계라서 결과물이 이제 라이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 전에 사전에 준비는 읽고 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팅이 제일 시간이 적은 것 같아요. 라이팅에 쓰는 시간이. 아, 그렇군요. 그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Yeah, that's my specialty actually. My first book is all about listening and pronunciation and rhythm in English. So I'd like to give you a tip about it. First one is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41 different sounds in English, not 26. There are 26 alphabet letters, but there are 41 sounds. And among these sounds, 12 sounds don't exist in Korean systems. For example, F sound, LR sound, and those sounds don't exist in the Korean system. So you got to master those ones first. And then next step will be understanding rhythm. Korean language is called syllabus timed language, and English is considered stress timed language. That one, this is the huge difference between Korean language and English language.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one and practice it. Well, basically, it's the rhythm. We pronounce each syllable clearly and loudly, but English,
people don't do that. People only pronunciate the word clearly only if the word has a stress. Otherwise, they just mumble it or sometimes don't pronounce at all. So you have to understand the rhythm. So first one, 12 sounds, and which don't exist in Korean. The next one would be rhythm. 예. 다시 말씀드리면 듣기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듣기는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발음들, 뭐 L, R 발음, F 발음, 에, 이런 발음들 무조건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절 단위의 강세가 들어가는 언어인 반면에 영어는 스트레스 강세별로 이제 또박또박 그 발음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100% 듣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00%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세가 들어가는 것들만 음절만 진짜 자기에서 들리고 나머지 음절들은 생략되거나 약하게 변하거나 아예 발음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의미를 위주로 파악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그러면 듣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딕테이션은 어느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딕테이션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게 딕테이션은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유추해서 받아 적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나 분명히 이렇게 안 들렸는데 스크립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좌절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었지? 나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린 게 아니라 발음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 딕테이션이 좋은 훈련 방법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들리는 걸 받아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듣기가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가장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셨나요? 네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거 4가지 중에서 왜 듣기가? 왜냐하면 뭔가 이제 교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방법이 글을 읽거나 뭐 논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에 나오는 것들 아니면 누가 이제 쓴 글들 읽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엔 워낙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들 보는데 글을 읽으려면 어떤 환경의 제약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왜냐면 이동하면서 읽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있는 걸 읽으면 눈이 아파서. 그렇죠. 근데 정말 듣고 아프죠. 있으면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샤워하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었어요. 이게 지하철에서는 출근할 때도 계속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읽는 건 어떤 뭐 사무실에 앉아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면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걸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출력해서 항상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읽는 거에 대한. 근데 뭐 듣기와 읽기에 굉장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말할 때와 글을 쓸 때는 어투가 다르기 때문에 스포큰 잉글리시, 리튼 잉글리시 다 어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듣는 편이죠. 제가 또 오디오북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오디오북을 제가 또 그 영어왕 홈페이지에 많이 이제 좀 소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오디오북을 알게 된 후로 책을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오디오북으로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100% 제가 공감이 가는데 제가 다 이제 저도 경험했던 거고 정말로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은 읽는 거는 정말로 집중력이 한 2배에서 3배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집중력도 더 많이 소모되고 시간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더 많이 소모되기도 해요. 그런데 듣는 거는 그렇죠. 다른 걸 전혀 못 하죠. 듣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설거지를 하면서 해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무슨 밖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거나 운동하면서 해도 되고 제가 가장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그 시외 버스에서 있었는데요. 그게 한
네. 4-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서울까지 오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책 한 권을 딱 시작을 해서 들었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정말로 한 권이 딱 끝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서점에 가서 보니까 되게 두꺼워요, 이게. 이거를 내가 책으로 읽었으면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오디오북으로 네. 들으니까 정말 오디오북에 정말 감동했어요. 네네네. 정말로 많이 듣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오디오북을. 네.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다양하게 본인한테 맞춰서 그다음에 또 특히나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나 이제 학교 생활 하시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 나는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책을 보시는 시간 몇 분이나 될까 하루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예. 절대 공감합니다. 예. Part 2 여기까지 하고요. Part 3에서 뵙겠습니다.